2월 8일 오늘 통독본문은 레위기 13장과 14장입니다. 13장부터 15장까지는 차라이트, 곧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을 비롯한 여러 곰팡이와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알려진 그 질병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적절한 단어가 없어 나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 질병은 전염성이 강한 곰팡이 종류의 피부 질환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의 전염성 질환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과 집, 그리고 의류, 식기까지 모두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 차라이트라는 단어는 죄의 속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경각심은 지나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은 결코 차별이 아닙니다. 거룩의 히브리어는 카도시인데 정결하게 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소속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잘못된 길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소속되는 과정이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 같고 따분한 것 같이 읽을 수 있는 이 정결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아직 남아있는 옛 노예의 습관을 빼내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소속되고 또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 우리 삶의 향기를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3장,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의 피부에 부스럼이나 물집이나 번들거리는 얼룩이 생겨서 그 몸에 악성 피부병 증상이 보이면 그 사람을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상처를 살펴보아야 한다. 상처 부위의 털이 휘어지고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상처를 살펴본 뒤에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피부에 생긴 번들거리는 얼룩이 희기는 한데 피부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부위의 털이 휘어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상처를 다시 살펴보아 상처가 더 퍼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펴보아 상처가 옅어지고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해롭지 않은 뾰루지다.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은 뒤에 상처가 더 퍼졌으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 상처가 퍼졌으면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어떤 사람이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에 걸렸으면 반드시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피부에 흰 부스럼이 생겼는데 그 부위의 털이 휘어지고 부스럼이 골마 터졌으면 그것은 만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이미 부정하다고 진단을 받았으므로 그를 격리시키지 않아도 된다. 제사장이 보기에 악성 피부병이 그 사람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부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철저히 살펴보아야 한다. 피부병이 그 사람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상처 부위가 온통 휘어졌으므로 그 사람은 정결하다. 그러나 상처 부위가 골마 터져 고름이 흘러나오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골마 터진 부위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골마 터진 부위는 악성 피부병의 증거이므로 부정하다. 그러나 골마 터진 부위가 아물어 휘어졌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상처 부위가 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정결하다. 어떤 사람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종기가 있던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번들거리는 희붉은 얼룩이 생겼으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한다. 상처가 깊어지고 상처 부위의 털이 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종기에서 발생한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상처 부위의 털이 희지 않고 상처도 깊지 않고 수그러들었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고도 상처가 피부에 넓게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진단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병이다. 그러나 번들거리는 얼룩이 더 퍼지지 않고 그대로이면 그것은 종기로 인해 생긴 흉터일 뿐이다.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피부에 화상을 입었는데 된 자리에 희붉은 얼룩이나 번들거리는 흰 얼룩이 생겼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얼룩 부위에 난 털이 휘어지고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면 화상 부위에 악성 피부병이 생긴 것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얼룩 부위에 털이 희지 않고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고 옅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때까지 얼룩이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진단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얼룩이 같은 부위에 머물러 더 퍼지지 않고 수그러들었으면 그것은 화상으로 부풀어 오른 것일 뿐이다. 그것은 화상으로 생긴 흉터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피부병이 생기면 제사장은 병의 상태를 진단해야 한다. 상처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고 그 부위의 털이 누렇고 가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인 백선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백선이 난 자리를 살펴보아 상처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고 그 부위의 털이 검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상처 부위를 다시 살펴보아 백선이 퍼지지 않았고 백선 부위의 털이 누렇지 않으며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그는 백선이 난 자리만 제외하고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다시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백선이 퍼지지 않았고 백선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결하다고 선언받은 뒤에 다시 백선이 퍼지면 제사장은 그 부위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백선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런 털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은 부정하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백선이 더 진행되지 않았고 그 부위에 검은 털이 자라기 시작했으면 백선이 나은 것이다. 그 사람은 정결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피부에 번들거리는 얼룩이나 번들거리는 흰 얼룩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얼룩이 희끗하면 그것은 피부에 생긴 뾰루지일 뿐이니 그 사람은 정결하다. 어떤 사람이 머리카락이 빠져 대머리가 되어도 그는 정결하다. 앞머리카락이 빠지면 그저 대머리일 뿐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두피나 이마에 희붉은 상처가 생기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는 뜻이다. 제사장은 그 상처를 살펴보아야 한다. 두피나 이마에 생긴 상처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상처처럼 희붉어 보이면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므로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의 머리에 생긴 상처로 인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되 빗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는 계속해서 부정할 것이다. 그 사람은 진 밖에서 따로 살아야 한다. 털옷이나 모시옷이나 못이나 털로 짠 직물이나 편물이나 가죽이나 가죽 제품에 악성 곰팡이가 피어 반점이 생기면 또는 옷이나 가죽이나 직물이나 편물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것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반점이 생기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가 피었다는 표시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반점을 살펴보고 곰팡이가 핀 물건을 7일 동안 압류해 두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반점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직물이나 편물이나
가죽 소재의 옷에 반점이 퍼졌으면 그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악성 곰팡이의 반점이니 그 천이나 가죽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 옷을 불살라야 한다. 그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악성 곰팡이니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반점이 옷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옷의 주인에게 반점이 있는 옷을 빨게 하고 그것을 다시 7일 동안 압류해 두어야 한다. 옷을 빤 뒤에 제사장은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반점이 퍼지지 않았더라도 반점의 모양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 옷은 여전히 부정하다. 곰팡이가 옷 안쪽에 피었든 바깥쪽에 피었든 그 옷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 옷을 빤 뒤에 반점이 수그러들었으면 제사장은 반점이 있는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반점이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새로 생겨난 것이니 반점이 생긴 것은 모두 불에 던져 버려라. 그러나 한 번 빨아서 옷에서 반점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한 번 더 빨아야 한다.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 이것은 털옷이나 모시옷이나 직물이나 편물이나 온갖 가죽 제품에 악성 곰팡이 반점이 생겼을 때 그것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규례다. 1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는 이러하다. 먼저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제사장은 그를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서 나았으면 제사장은 정결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양목 가지와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도록 사람들에게 지시해야 한다. 제사장은 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지시하여 그 2마리 새 가운데 1마리를 맑은 물이 담긴 질그릇 위에서 잡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살아있는 새와 백양목 가지와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맑은 물 위에서 죽은 새의 피를 찍어 악성 피부병이 나아 정결하게 된 사람에게 7번 뿌리고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새는 넓은 들로 날려보내야 한다. 정결하게 된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의 털을 모두 밀고 물로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 그 후에 그는 진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생활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 그는 자기 몸에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까지 모두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온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된다. 다음 날 곧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를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6리터와 함께 가져와야 한다.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할 제사장은 그와 그가 바친 제물을 회막 입구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한다. 제사장은 어린 양 2마리 가운데 1마리를 끌어다가 기름 0.3리터와 함께 보상 제물로 바치되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올려 바쳐야 한다. 속죄 제물과 번제물 잡는 곳 곧 거룩한 곳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 보상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보상 제물의 피 얼마를 받아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 기름을 가져다가 자기 왼손 손바닥에 붓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하나님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 곧 보상제물의 피를 바른 부위에 덧발라야 한다. 나머지 기름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을 위해 속죄 제물을 바치고 그를 위해 속죄한 뒤에 번제물을 잡아 제단 위에서 곡식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하면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된다. 가난하여 이러한 제물을 바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어린 순양 1마리를 보상 제물로 가져와서
자신을 위해 속죄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치고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2리터와 기름 0.3리터를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형편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되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그것들을 제사장에게로 곧 회막 입구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보상 제물로 바친 어린 양을 기름 0.3리터와 함께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 보상 제물로 바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자신의 왼손 손바닥에 기름을 붓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하나님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또한 자기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찍어 보상 제물의 피를 바른 부위 곧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덧발라야 한다. 그리고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힘이 닿는 대로 마련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하나는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치되 곡식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런 절차에 따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으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바치는 제물을 마련할 형편이 못되는 사람이 따라야 할 규례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 소유가 된 그 땅의 어느 한 집에 내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피거든 그 집의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집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하고 알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곰팡이를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을 비우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는 그 집에 있는 물건이 하나라도 부정하다고 선언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살펴보아 그 집 벽에 핀 곰팡이가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하게 돋아나 있고 벽면보다 더 깊이 스며들었으면 제사장은 그 집 문 밖으로 나와서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가서 살펴보아 곰팡이가 그 집 벽에 두루 퍼졌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핀 돌들을 빼내어 성 밖의 쓰레기 더미에 버리도록 지시해야 한다. 반드시 그 집 내벽 전체를 긁어내고 긁어낸 벽토는 성 밖의 쓰레기 더미에 버려야 한다. 그러고 나서 돌들이 빠진 자리에 새로운 돌들을 끼우고 그 집 내벽에 벽토를 다시 발라야 한다. 돌들을 빼내고 집 내벽을 긁어내어 벽토를 다시 바른 뒤에도 곰팡이가 피면 제사장이 가서 살펴봐야 한다. 만일 곰팡이가 퍼졌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다. 그 집은 부정하니 그 집을 헐고 돌들과 목재와 벽토를 성 밖의 쓰레기 더미에 내다 버려야 한다. 그 집을 폐쇄한 기간에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그 집에서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아 내벽의 벽토를 다시 바른 뒤에 그 집에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곰팡이가 제거된 것이다. 제사장은 그 집이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런 다음 새 2마리와 백양목가지와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맑은 물이 담긴 질그릇 위에서 새 1마리를 잡아야 한다. 그런 다음 백양목가지와 우슬초와 주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죽은 새의 피와 맑은 물에 담갔다가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새의 피와 맑은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양목가지와 우슬초와 주홍색 실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새는 성 밖의 넓은 들에 놓아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집을 위해 속죄했으니 그 집은 정결하다. 이것은 각종 악성 피부병과 백선, 옷과 집에 피는 노균과 곰팡이, 그리고 부스럼과 물집과 번들거리는 얼룩과 관련해서 따라야 할 절차로 언제 부정하게 되고
언제 정결하게 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전염성 있는 피부병과 노균과 곰팡이와 관련된 절차다. 아멘.